강의가 끝난 후 이 강의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왜곡돼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래 맞는 사항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까 보셨던 고려와 요나라 국경도 일제시대 때 설정한 걸 그 논리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추종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 역사학계입니다. 마찬가지고 발해와 통일신라 영역 국경도 일제시대 때 정해놓은 것을 해방 후 80년도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논리가 그대로입니다. 일제 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과고 거기에 부역한 우리의 이병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대로 설정한 것을 해방 후 80년 동안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설정을 할 때 뭐라고 설정했냐? 국경이 두 군데였습니다. 두 상황이었습니다. 처음하고 나중에 바뀐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배운 거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서쪽의 대동강, 그건 대동강이 폐강이라는 상황에 의해서입니다. 이 폐강을 설정한 것도 엄청난 왜곡이자 자기 스스로의 모순입니다. 알면 알수록 가관이고, 이런 가관인 것을 알면은 참 재밌습니다.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팩트 체크에서 그 논리 하나하나, 그 상황 하나를 살펴보고 확인해 보면은 그 왜곡된 거, 얼토당토하게 왜곡된 걸 확인할 수 있기에 재밌어지고 흥미로워지고 심지어 울분까지 토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쪽의 대동강, 폐강 상으로 해서 폐강이 대동강이다 해서,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자우전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강으로부터 동쪽의 원산만, 고려시대 때, 그 다음 시기인 고려시대 때보다 더 영역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첫 번째,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소위 말해서 통일신라를 꾸렸을 때 진출한 것이,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정한 거는 그 북쪽으로 황해도에 있는 임진강까지 뿐입니다. 동쪽으로는 원산만 그대로입니다. 원산만까지. 임진강으로부터 원산만까지다. 여기까지밖에 진출을 못했어. 통일신라는 고구려 멸망시켜도. 거기까지는 누가 차지했어? 당나라가 있다가 발해가 차지했어.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진강과 대동강, 폐강 이남의 땅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신라에게 하사해 주는 바람에 바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겨우 대동강 그 북쪽으로까지 진출한 게 통일신라의 영역이자 국경이야. 이렇게 설정한 게 일제 식민사학자입니다. 이게 해방 후 80년까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임진강 원산만까지 설정한 근거가 뭐냐? 논리가 뭐냐? 바로 서쪽의 임진강까지는 호로와 칠중성 사항에 의해서, 이 호로와 칠중성을 한반도의 임진강이야. 임진강 인근에 있었던 거야. 해서 임진강까지. 그리고 또 원산만은 아까 보셨죠? 문무왕 때 안북하 철관성에 관과 성을 쌓았다. 안북하 철관성이 원산만에 있었어. 그게 문무왕의 기록사항이야. 그래서
임진강과 엄산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호로와 칠중성 사항을 보면 이게 도저히 안 맞습니다. 암북과 철관성도 아까 조금 살펴보았죠? 그쪽은 여기 원산만 지역은 따지고 보면은 고려 때 동계 지역입니다. 근데 암북과 철관성은 암북 대도부 지역으로서 북계 지역입니다. 이것부터가 안 맞습니다. 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호로와 칠중성에 의해서 임진강, 암북과 철관성에 의해서 원산만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한반도냐 대륙이냐 따질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였다가 아니 할 일 없는 그 영역을 당나라가 한반도까지 차지하고 있다가 신라에게 할양을 해줬다고요. 은혜롭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대로 따릅니다. 그 이유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합니다. 발해가 당나라 등주를 공격했을 때 원병을 신라에게 요청해서 신라가 거기에 응해가지고 갈라고 하다가 기록상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래서 도와주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 그 사항을 끌어들여서 그때 도와줬기 때문에 원산만과 아니 대동강과 임진강 사이의 땅을 그 보답으로 당나라가 신라에게 줬다고 논리를 피는 겁니다. 이 또한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게 우리 역사입니다. 이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올바른 역사에 의하면은 이것 전부 다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이 전부 다 아닙니다.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은 엄연히 사서 기록에 그것도 중국 정사 기록에 리와 압록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닙니다. 리와 압록수로 분명히 되어 있다고 중국 정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시합니다. 이거야. 이거라고 하면서도 다 틀린 상황인데 그 유능한 역사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해방 후 80년 동안 그 많은 사학자들이 이거 취급 안 합니다. 모릅니다. 이거야. 일제 시민사학자들이 말도 안 되게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대동강 인근으로부터 동쪽 원산만이죠. 임진강으로부터 원산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려 국경도 그렇지만 그 이전 시기인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그 위치 상황과 그 논리를 지금 해방 후 70년, 80년이 되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논리 그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바에 의하면 서쪽 임진강부터 동쪽 원산만이다. 이건 뭐에 의해서냐? 서쪽은 호로와 칠중성, 동쪽으로는 암북과 철관성에 의해서 서쪽은 임진강이고 동쪽은 원산만이다. 이게 첫 번째 국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것만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겁니다. 임진강으로부터 원산만. 여러분들 아셨는지요? 두 번째에 와서야 대동강과 원산만으로 조금 올라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당나라가 하사했습니다. 폐강 이남 지방을. 그래서 통일신라 국경이 조금 북상했습니다. 이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계에서의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경입니다. 근데 실질은 뭐냐? 올바른 역사에 의하면 바로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은 리하. 첫 번째는 리하고 두 번째는 압록수입니다. 리하고 압록수 사항이 올바른 역사입니다.
다 틀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을 고려 국경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발해와 통일신라 국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왜 드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역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우리 고대국가 위치를 그 이후 시기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비류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가 연관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발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대동강으로부터 원산만, 통일신라, 발해 여기 있습니다. 발해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장성의 모퉁이에 발해가 있다고 삼국유사 기록에 있습니다. 장성 인근에 발해가 있습니다. 말가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발해를 건국한 주체 세력으로 중국 사서가 기록하고 있는 말가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동 쪽에 숙신 없는 물길 말갈이 있습니다. 장성과 관련돼 있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이 서경, 중경, 상경, 동경, 남경도 전부 다 하나하나 따지면 다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정해놓은 게 누구라고요? 일제식민학자입니다. 물론 이 인근에 발해 유적이 발견됩니다. 이는 발해가 여기까지 고구려 유적도 이 인근에서 발견됩니다. 그 유적 유물 사항은 여기까지 발해가 일시적으로 점령하였거나 다른 사항이지 완전히 발해가 여기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더라고요? 흑수말갈, 거란의 위치도 같이 이동됐습니다. 거란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서쪽에 선비가 있는데 그 선비족의 한 분파인 우문선비족에서 갈려진 게 거란입니다. 거란의 요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란이 탄생한 근거지인 황수화가 지금도 태행산맥에 있는 삭주시 산음면에 황수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서쪽입니다. 흑수말가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숙신 없는 물길 말갈이 있고 그 지역에 지금도 산서성 대동시 천지연에 흑수화가 그대로 있고 그 남쪽에 산서성 대동시 대동연구연에 백산말갈에 태백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옮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란도 옮겨놓은 겁니다. 왜곡입니다. 해는 거란의 전신입니다. 위치가 전부 다 동북쪽으로 다 옮겨진 겁니다.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통일신라와 발해 경계인 리에와 압록수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 그리고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전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흑수 말갈이 만리장성 북쪽에 있다. 발해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에 있다. 이것은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이 삼국유사 기록은 뭐하고 연결되고 맞아떨어진다고요? 중국 정사 기록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전 기록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부여 동쪽에
바로 숙신 없는 물길 말갈이 있는 겁니다. 장성의 북쪽에 있는 겁니다. 맞아떨어지죠. 발해, 흑수, 발해의 주축 세력이 흑수말갈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전에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건국 루트에 있어도 입증이 됩니다. 영주지방, 천문영, 동모산 모든 사항에 의해서도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라고요? 하북성 북부 산서성 지방입니다. 호로와 왜곡상을 보겠습니다. 호로아가 왜 따져본다고요? 바로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서쪽에 임진강에 있다는 그 상황에 맞추려고 호로하고 칠중성을 임진강으로 박아넣은 겁니다. 왜곡한 겁니다. 호로하고 칠중성 상황을.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호로와 상을 보는 겁니다. 호로와 당나라 군사가 말가가 고란의 군사와 함께 북쪽의 번개를 침범하였는데 신라 문망 때입니다. 673년. 아까 672년이 안북하에 철구한 성입니다. 그 이후에 당나라 말갈 군사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범했는데 9번 싸워서 우리 군사가 이겨가서 2천여 명의 목을 베었고 당나라 군사에서 호로와 왕봉 두 강에 빠져 죽은 자는 가히 셀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나당전쟁, 즉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고구려 땅, 백제 땅이 탐내가지고 신라와 전쟁을 벌인 게 바로 나당전쟁입니다. 이 나당전쟁 때 신라가 드디어 당나라를 물리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호로와 전투입니다. 그것을 일제식민사학자들은 그 위치를 임진강 위치로 비정합니다. 호로아가 그리고 싸운 것이 임진강 인근이다. 그게 신라의 북쪽 변경이다. 거기까지밖에 안 왔어. 거기에서 나당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겨우 이겨가지고 막아낸 다음에 거기를 국경으로 삼은 거야. 바로 이겁니다. 호로, 문망 호로 참고, 이 참고한 게 제가 여기인 겁니다. 호로아는 경기도 영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위치한 호로구루 근처를 흐르는 임진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해된대. 호로구루성,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호로구루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우리 주류강단사학계는 설정합니다. 왜냐? 여기가 바로 신라 국경입니다. 나단전쟁을 대패시켜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임진강입니다. 호로구루성. 호로구루성 인근에 호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설정했습니다. 호로구루, 호로하, 임진강이다. 임진강. 그래서 호로구루, 임진강 위치를 신라의 국경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칠중성을 볼까요? 이 칠중성에 대한 기록은 바로 662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2년 후자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김유신 등 9장군이 칠중화를 건너 산양에 이르렀다. 칠중화. 현재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했던 이 주가 지금 현재 주류강단사학회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역사로 비정하는 곳입니다. 칠중성 근처는 임진강을 가리킨다. 칠중화가 임진강이다.
호로아가 임진강이다. 임진강 인근에 있다. 칠중하, 칠중성도 마찬가지다. 임진강이다. 설정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지역까지 못 들어가고 고구려 멸망시키기 전이죠. 임진강까지만 갔다. 아까 나당 연합군의 나당 전쟁 일으킬 때도 거기까지밖에 통일신라가 차지하지 못했다. 한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호로아 그리고 칠중성 임진강이야.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서쪽 경계 국경은 호로와 칠중성이야. 칠중하야.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호로와 칠중성이 어떤 상이냐? 많은 상이 있습니다. 칠중하러 건너 평양으로 간. 평양이 문인력 많이 나옵니다. 평양과 관련된 겁니다. 평양. 이래서 주류 강단사께는 아마 한반도 평안남도 평양을 향하고자 하는 신라 쪽에서 남쪽의 신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향하는 곳에 호로와 칠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임진강, 그 남쪽인 임진강일 거야 설정했는지도 설정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은 한반도 평양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확인한 것 바에 의하면 마읍산 또 이때 김유신이 군량을 소정방이 남평양 고구려 남평양인 이전에 고구려 졸문성을 포위해가지고 있을 때 신라에게 군량을 요청하자 그 신라 왕이 김유신에게 직접 가서 군량을 수송해 주라고 해서 간 것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김유신 군량 수송. 이 사항에서 바로 칠중성이 나옵니다. 호로아도 나옵니다. 여기는 고구려 북평양성이 아닌 남평양성인 이전에 고구려 졸본성인 산동성 지역입니다. 이건 저만 입증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분도 입증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정하고 연구하고 검증한 게 맞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결코 임진강 그리고 한반도 평안남도 평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나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좌우지간 그렇다는 걸 아시고 계속 넘어가고 더 필요하면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항이 일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도표에서 나타난 게 바로 그 사항입니다. 671년 평양으로 군량을 운송하였다. 호로아에 이르자 김유신이 불평양으로 군량을 운송한 사항 나옵니다. 다른 기록에 칠중성 상황이 나오는데 한성주, 평양이 나옵니다. 한성주는 뭐죠? 전통적으로 백제의 하남 위례성, 백제의 도읍이 있는 지역입니다. 백제가 만약에 한반도에 있었다면 한성주는 어디죠? 지금의 서울지방입니다. 근데 대륙에 있었다면 이 한성주는 황하 이남 지역입니다. 그 인근에 칠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인근에 평양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는 칠중성,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중성산에 위치한 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임진강 인근으로 비정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한성주 서울에서 북쪽에 평안도도 평양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 지점이 임진강 지점입니다. 그래서 칠중성은 임진강 인근에 있었어. 여기에 또 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을 함락시킨 것을 계도로
임진강과 한탄강까지 영역을 확정하면서 칠중성을 확보했다. 그러다가 667년 무렵에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차지하였지만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는 신라가 다시 영유하였다. 나당전쟁 시기에 이르러 신라와 당 사이에 주 전선이 임진강 일대가 되면서 칠중성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게 됐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호로와 전투. 여기가 바로 나당전쟁의 최북단 지역으로 설정한 겁니다. 임진강 지역을. 그래서 칠중성, 호로와를 결국에 신라의 최북쪽 국경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호로와, 평양과 관련해서 호로가 나옵니다. 여기도 바로 아까 그 기록이죠. 여기에 부당서, 유인계 열전에 보면은 호로와 칠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당나라 유인계가 신라를 정벌하면서 동쪽에 신라를 정벌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위치에 의하면은 고구려와 연합해서 하든지 유인계가 신라를 정벌하려면 남쪽입니다. 근데 동쪽에 신라를 했다는 것은 대륙 위치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류 강단사 끼는 건 왜곡 해석이지 한반도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 의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호로와 사항이 있습니다. 호로와 당제 고려 남쪽에 있다. 고구려 남쪽. 호로와는 고구려 남쪽에 있다. 신라 칠중성의 북쪽에 있다. 그러니까 호로와는 칠중성의 북쪽에 있고 고구려가 있으면 고구려 남쪽에 호로와가 있고 호로와 남쪽에 칠중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부당서 자치통감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다른 역사학자, 제가 가장 신뢰하고 저랑 가장 역사적 여러 위치라든지 역사적 비정사항이 유일하게 비슷하고 아예 거의 같은 그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김기홍의 역사 퍼즐인데 거기에서도 바로 칠중성의 위치로 확인된 대륙의 고구려와 신라라는 편에서 이것을 입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기홍이라는 분은 바로 박창화 필사본, 즉 일제강점기 때 일본 본토의 국내성 황궁의 도서관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 버린 고구려 사략을 자기가 하나하나 필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내로 가져와서 그것을 공개한 그 내용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정한 게 바로 고구려 사략, 박창화 필사본에 의해서 설정한 그 위치가 바로 저의 역사적 사항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창화 필사본을 그 근거로 해서 역사를 연구하지 않고 중국 정사 기록과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을 근거로 제가 연구했는데 결국에 제가 연구한 바가 박창화 필사본하고 일치된다는 것을 그 입증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이분의 설정에 의해서 한번 그 칠중성과 호로와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방영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지금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입증차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분이 설명한 건 칠중성은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똑같죠? 21년 겨울 10월 신라 북쪽 변방의 칠중성을 침공하였다. 신라 장군 알천이 칠중성 밖에서 막아 싸워 아군을 패퇴시켰다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경기도 파주시 중성상의 칠중성, 즉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하고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의 그 임진강 인근 설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로아, 아까 당세 유인계전 우리가 살펴봤죠? 이 호로아는 고구려 남쪽 땅에 존재하며 신라 칠중성의 북쪽에 있다. 제가 아까 자치통감 기록을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치통감입니다. 고구려 남쪽 땅에 존재하며 신라 칠중성의 북쪽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로아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를 흐르는 강이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똑같죠? 그리고 호로아는 이분은 이 호로아 그리고 호로아 다 같은 명칭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호로아는 형장수다. 호로아는 속칭 호로아라고 하는데 곧 형장수이며 동광현 서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자치통감에 있답니다. 그래서 요 기록을 확인한 거에 의해서 이분이 설정한 거에 의하면 저랑 똑같습니다. 고구려가 하북성 위치에 있고 신라가 산동성 위치에 있으면 바로 여기에 동광현이라고 했는데 이 인근에 호로아와 칠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광현, 아까 기록에 나온 동광현이 바로 이 하북성 창주시 동광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바로 이 위치라는 것입니다. 동광현. 여기에 호로아와 칠중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호로아는 신주 이렇게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호로아는 바로 부양하다. 부양하는 중국 대륙에 존재한 신라와 고구려를 증명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로아는 임진강이 아니다. 이상을 종합하면은 바로 신라의 칠중성은 경기도 파주시 적선면 구울립 중선상에 있는 상성이 아니라 하북성을 흐르는 부양항의 남쪽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남쪽 변경에 해당하는 하북성 형수시를 통과하는 부양하 남쪽에 존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칠중성. 즉 638년에 고구려 신라는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한 부연 설명을 하기를 고대 지명을 추적하는 방법은 유적과 유물, 기록이고 그 다음에 지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은 항상 존재하고 그러므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한 대로 고대 지명을 추적하는 방법은 유적과 유물, 기록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지도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쪽 경계를 국경을 살펴봤고 동쪽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쪽은 이분들이 설정한 바에 즉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바에 의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동쪽 경계를 뭐로 설정했다고 그랬죠?
바로 안북과 철관성입니다. 안북과 철관성에 의해서 이것들이 사서 기록에 나와 있는 안북과 철관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고 일제식민사학자들이 했다고요? 정했다고요? 바로 원산만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에 사서기라는 안북과 철관성에 의해서 바로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의 동쪽이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 사항이 뭐냐? 제가 중요시 여기는 사서기록을 아주 결정적으로 왜곡해서 이것을 바로 통일신라의 국경으로 삼은 겁니다. 문무왕 15년, 675년입니다. 668년에 백제마저 멸망시키고 그 사이에 소위 말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당나라를 패퇴시킨 다음에 드디어 통일신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에 안북하를 따라 관과성을 설치하다. 안북하를 따라서 관과성을 설치했고 또한 철관성을 쌓았다. 이것을 바로 그 유명한 일제식민사학자 이병도 씨가 안북하는 함남덕원군 북천면, 이것이 원산만입니다. 원산만 인근입니다. 철관성, 마찬가지로 함남 문천군 덕원, 철관, 똑같이 원산만입니다. 안북하와 철관성, 이 기록에 나오는 이거를 관과성을 설치했다고 해서 통일신라가 바로 여기에 관과성을 설치해가지고 국경으로 정해버렸다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병두 씨가. 그런데 이것을 해방 후 80년, 100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호로와 칠층성도 마찬가지고 이 안북과 철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원래 사서 기록을 보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안북하를 따라 관과성을 설치하고 또한 철관성을 쌓았다. 그리고 이 안북하 철관성에 대해서 그 후의 역사 학자들이 정해놓은 사항이 그대로 이병도 씨를 따른 겁니다. 일본인 학자도 있죠. 우리나라 학자들. 이걸 왜 제가 이걸 보여드렸냐? 언젠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한국 국사편찬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해석상에 제가 연구할 때는 이병도 씨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병도 씨 주석을 빼버리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그리고 해방 후 일본인 학자에 대한 그 역사적 비정을 똑같은 똑같은 위치로 설정한 것을 해석으로 달아버린 겁니다. 즉 이것을 왜 그러냐? 이병도 씨 학설을 따른 게 아니다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똑같습니다. 안북하, 함남 덕원의 북천면 비정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조금 있습니다. 신라가 덕원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안북하를 임진강으로 비정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편이다. 임진강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임진강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즉 한반도 오면은 임진강과 원산만 사이에서 이후 여기에 안북하 철관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병도 씨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학자가 안북하가 이쪽이 아니고 임진강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부정해버렸습니다. 임징왕으로 비정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 원래 이병도 씨가 맞다는 겁니다. 여기가 맞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북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병도 씨 논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철관성. 여기 철관성과 철성은 동일한 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철관성은 신라분이 원산만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인 681년에 축조가 가능하며 철관성의 축조시기 시가 기사가 675년 아까 문무왕 기사 있었죠. 사입된 것은 나당 전쟁의 성공적인 결과로서 동북 방면의 영토 확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권창혁 씨 그대로 일제 식민사학 논리를 그대로 따른 채 살만 덧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사의 현실입니다. 또한 안북화를 따라 철관성을 쌓았다. 신라는 매소성 전투, 당군을 격파한 다음에 여러 사항이 나옵니다. 안북화 즉 북면천변에 관가성을 설치한 다음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덕제. 마찬가지입니다. 살만 붙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치를 정한 것을 변함없이 그 이후의 논문이나 연구사항은 그것에 대해서 살만 붙인 겁니다. 이것은 이 철관성과 안북화 사항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고대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철관성과 안북화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고대사 전체 사항이 팩트 하나하나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를 하나도 그것을 해치지 않고 그 사항을 그대로 따른 채 거기에 살만 붙여서 더 연구한 것이 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북화가 제가 확인한 안북화는 어디냐? 바로 이 안목수 위치 인근에 이것이 안북화 지방이다. 안복부 지방이다. 라고 제가 연구해서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말괄과 신라의 국경이자 그리고 또 나중에 요나라와 고려의 국경이고 여기에 바로 안복부 지방이 고려의 안복대도부 자리입니다. 북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서희의 강동 육주가 아닌 서희의 팔성이 여기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고려의 천리관장성이 아닌 천리관성과 관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안북화 사항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죠. 고려사 930년, 918년에 고려가 건국됐는데 900 얼마 안 있다가 합니다. 안북부에 성을 쌓았다. 안북화 연계가 되죠. 바로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여기에 바로 제가 설명드린 서희, 강동 육주 아닙니다. 6개가 아닙니다. 팔성입니다. 8개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도 잘못됐습니다. 강동 육주도 그대로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저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대단한 서울대, 연대, 고대
모든 대학교의 교수들이 이걸 확인하지 못할까요? 저 8개 확인했습니다. 6개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입증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안북부 나옵니다. 강동 6주, 서희 8성, 8성이 설치되는 게 바로 안북부 지방입니다. 명칭만 같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항이 일치합니다. 여기에 바로 고려, 북계, 안북대도부 영주, 여기에 청천강이 있다. 옛날에 사수라고 그러는데 그 고구려 을지문덕, 인주, 이게 처음에 고려 천리관성 내지 관방이 처음 쌓아진 겁니다. 바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부터, 그러니까 북계로부터 동계에 이르기까지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계 인주로부터 동계 화주까지 쌓은 겁니다. 거기 어디냐? 옛날 장성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벌써 옛날 장성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죠? 옛날 고려시대 때, 고려 초기에 옛날 장성터가 있다. 안북하 지방이다. 관과성을 설치했다. 그 전에, 고려 이전에 통일신라 초기 왕인 문무왕의 안북하를 따라 관과성을 설치. 저는 이걸로 봅니다. 옛날 성이 존재했다. 안북부 지방에. 통일신라 때 문무왕이 쌓은 이 관과성이 고려 때 다시 거기에 천리관성 내지 관방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옛날 장성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안북하에 쌓은 철관성이 쌓은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려의 천리장성이 아닌 천리관성 그리고 천리관방은 한 번만 쌓인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뭐라고 했죠? 북계 인주지방에서 동계 화주까지 쌓았다. 두 번째, 또 쌓았습니다. 북계 의주로부터 다시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을 설치했다. 관방입니다. 장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압록강이 있다. 마자수 혹은 청하라고도 한다. 여기에 바로 마자수인라고, 압록강이 마자수라고도 불리운다 한 게 뭡니까? 고구려 압록수입니다.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하는 고구려 압록수입니다. 고구려 압록수가 결국에 고려 압록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신라시대 때는 안북합니다. 그 지방이 바로 안북부 지역, 고려시대 때 안북부 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상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철관성이 어디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관성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한반도 원산만에 있다고 이병도 씨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려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관 여기 있습니다. 의주, 화주, 철관. 이 철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화주는 동계 지역입니다. 아까 천리관성 내지 고려 천리관성 내지 관방이 쌓여있는 동쪽 지방이 뭐라고 그랬죠? 동쪽 끝이 어디라고 했죠? 화주입니다. 화주는 지금 요령성 천령시로 봅니다. 거기에 철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철관이 있습니다. 한반도 원산만 인근이 아닙니다. 물론 일제식민사학자들은 고려의 동계도 동해안 쪽으로, 한반도 동해안으로 왜곡시켜놨죠. 그러니까 철관도 거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관이 어디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태조가 서북면으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철관에 이르니 화주, 함주. 여기 바로 물론 이것도 왜곡해서 이성계가 활동한 곳이 우리나라 함경도 지방이라고 하지만은 이는 아닙니다. 만주 지방입니다. 만주 천령시 있는 그쪽 지방입니다. 거기에 화주, 함주가 있었습니다. 철관, 거기에 철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아까 화주, 함주하고 일치됩니다. 거기에 고려 때에 이어서 조선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수많은 사실에 의해서 제가 입증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제 지필본단 행문 10권 중에 이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두 개의 철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 문왕 안북하 북계에 쌓은 철관성, 그리고 고려 고종이 동계 의주에 쌓은 철관성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를 일제식민사학자인 이병도를 비롯해서 일제식민사학자들은 모두 북계에 있던 동계에 있던 한반도 동해안 원산만에 왜곡 비정하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병도는 철관성과 관련시켜 이것을 다시 왜곡해가지고 한반도 원산만 비정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신라 국경 동쪽 원산만 인근으로 비정한 철관성은 하북성 지역에 있는 것을 조작하여 한반도 원산만으로 이동시킨 것에 의해서 바로 통일신라의 국경이 한반도 원산만으로 정해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왜곡이 고려 시대 때는 동계지방의 철관으로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 폐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폐강 이남의 땅을 당나라 현종이 신라 성덕왕한테 하사해 줌으로써 바로 그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이 서쪽 국경이 2차적으로 확정됐다는 그 사항인 폐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 내일 이 시간부터 설명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이후 사항인 폐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